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다진 곡선을 가지고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또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최대 건조 단위 중량. 자, 특정한 동일한 다짐 에너지하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건조 단위냐. 물론 이렇게 얻으려면 어때요? OMC 상태에서 다져야 이렇게 얻겠죠. 자, 최저 감습이 동일한 다짐 에너지하에서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을 얻을 수 있는 함수비. 자, 밑에 써놓은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이건 위에 공학적인 표현이고요. 우리가 조금 속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동일한 다짐 에너지를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비용을 이만큼을 동일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다지려고. 그러면 기왕이면 동일한 비용을 들여서 잘 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 간지 중량을 얻어야 돼. 동일한 내가 돈을 들여서 다짐 효과가 최대로 지금 어떻게 가성비가 높은 지금 상황의 함수비 이게 지금 뭐냐면 최저 함수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장에서 다짐을 할 때 어떤 함수비에서 다지겠어요? 당연히 최저 함수비에서 다지면 좋죠. 최저 함수비에서 다지면 좋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말라있는 흙은 물을 좀 더 뿌리고 젖어있는 흙은 좀 말리고. 근데 이것도 돈이 들잖아요. 그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최저 함수비를 딱 맞추는 게 좋으냐? 아니면 함수비는 최저 함수비 근처에서 조금 차이가 나도 이게 가성비에 크게 영향을 안 주고 특히 시공 컨트롤 하는데 문제도 있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조정을 쓰자. 이런 거를 이제 현장에 다짐 함수비를 이제 컨트롤할 때 그런 범위를 씁니다. 통상적으로는 OMC 플러스 마이너스 2% 또는 95%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의 95%에 해당하는 지금 함수비 범위를 우리가 현장에서 품질 관리할 때 다짐 함수비를 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자 배열 구조가 영향을 미친다. 웨사이드나 드라이사이드가 중요할 때는 특정하게 OMC보다 큰 쪽 또는 작은 쪽을 요 한쪽만 딱 규정해서 다짐을 컨트롤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있습니다. 자, 영공기각선, 공구각선이고요. 의미는 얘기했고요. 자, 수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여러분들 해보시면 돼요. 감마 D는 1 더하기 2분의 부피분의 GS 감마 W인데요. 자, 함수비로 바꿉니다. 2를. 자,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요 포화도가 1일 때, 이게 1일 때, 이게 영공기 간극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100%일 때 퍼센트로 하면 100%일 때, 이럴 때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없어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1 남는 거는 1 더하기 GS의 감마 W분의 GS의 감마 W 이렇게 나오겠네요? 뭔가 이상하다. GS의 감마 W 아니네. GS의 W에 1 더하기 GSW분의 GS의 감마 W 그렇네. 뭐가? 감마 D가. 그래서 이 함수비에 따라서 감마 D가 얼마냐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함수비에 따라서 감마 D가 얼마냐? 함수비가 얼마일 때 감마냐? 그러면 이 그림이 지금 뭐냐면 영공기 간극 곡선이 된다. 이러는 겁니다. 자, 다짐에 대한 영향요소. 지금 두 가지 영향요소는 이미 했습니다. 자, 다짐이 얼마나 잘 될 거냐 하는 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다짐 에너지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뭐냐면 함수비예요. 함수비예요. 함수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영향 최저 함수비에 따라서 바뀐다 하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 흙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당연히 차이를 보이겠죠. 그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입자 크기에 따라서 영향 정도를 조금 많이 받는다 하는 거고요. 자, 다짐 에너지는 이제 세부적으로 뒤에 약간 살펴볼 텐데, 다짐 하중의 크기를 바꿔서, 그러니까 다짐 에너지가 같더라도, 이겁니다. 다짐 에너지가 같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아주 무거운 걸로 하나, 둘, 세 번 치는 거 하고요. 작은 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막 20번 쳤어요. 근데 큰 걸로 3번 친 거하고, 작은 걸로 20번 친 거하고, 전체적인 에너지를 갖출 수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는 같은데 큰 무게로 내가 하중을 키워서 지금 다지는 거하고 작은 무게로 많은 횟수를 다지는 거하고 결과물이 같으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이따 살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다질 때의 방법에 따라서도 바뀝니다. 자, 진동, 흔들어서 내가 다지는 방법이고요. 충격 줄 수도 있고요. 정적 누를 수도 있고요.
반죽 다짐, 이게 여러분 밀가루 반죽 하듯이 이 리딩 컴팩션 하는 이런 방법으로 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진동이나 충격은 여러분들 점토, 찰흙 같은 거를 이렇게 다지면 잘 다져지겠어요? 아니죠. 이런 쪽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모래 쪽을 다지면 잘 다져지겠구나 뭐 이런 거고, 점성이 있으면 이런 반죽 다짐을 하면 상당히 잘 다져지겠구나. 그래서 흙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지금 다짐 방법을 쓸 거냐 하는 게 좀 차이를 보인다 이런 거고요. 자,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여러분들 3학년 올라가시면 건설 장비에서 이런 집안 종류에 따라서 다짐 장비가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들은 세부적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슬라이드 나중에 살짝은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다짐 곡선이요. 지금 변화하기를 다짐 에너지가 커지면요. 자, 원래 다짐 에너지가 이게 같아서 그렇게 같은 건 아닌데 경량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페이지 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런 다짐 곡선을 얻었어요. 함수비에 따라서 건조 단위 중량이. 자, 다짐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이게 다짐 에너지가 5라는 다짐 에너지를 가졌는데 다짐 에너지를 키웠어요. 더 많이 다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조 단위 중량이 커지겠죠? 커지면서 이 더 많은 에너지가 가해지기 때문에 입자가 재배열하는 데 필요한 크리티컬한 상태에서 필요한 물의 양이 살짝 줍니다. 그래서 OMC는 줄고요. 건조 단위 중량은 커져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짐 에너지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OMC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감마 D 맥시멈은 어떻게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다짐 에너지가 커지면. 자, 이게 입자 크기가 커져도 유사한 경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왜 입자 크기가 커지면 이렇게 건조 단위 중량과 최저감 수비가 주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게 입자 크기를 가졌는데 이렇게 커브를 얻었어요. 그런데 얘가 좀 굵은 입자 크기를 갖기 시작하면 건조 단위 중량도 커지고요. 최저감 수비도 이렇게 주는 거의 같은 형상이죠. 건조 단위 중량 커졌고요. 최저감 수비는 조금 줄어드는 이런 지금 상황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이거예요. 자, 지금 잔 입자에서요. 잔 입자에서 이렇게 작은 입자에서 물이 필요한 거는 작은 거에 윤활 작용이 필요한 거는 어떻게 돼요? 이 주변을 이렇게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굵은 입자는 어떻게 돼요? 역시 물이 필요한 것도 입자 사이에 이렇게 필요한데, 그러면 여러분 굵은 입자를 하나 생각해요. 굵은 입자에서 필요한 물량이 이만큼의 입자 주위를 코팅하는 물량이었어요. 근데 얘가 쪼개졌어요. 얘가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잔입자가 됐어요. 그러면 물량이 얼마가 필요해요? 요 쪼개진 부분에도 물이 필요하겠죠. 그죠? 물량이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립분이 되면 세립분이 될수록 다질 때 윤활작용에 지금 이 필요한 물의 양이 커지는 거예요. 최저 감수비가 어떻게 돼요? 입자 크기가 커지면 작아지고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 최저 감수비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립토 자갈 쪽으로 오면 최저 감수비가 4%, 3%, 4%대 좀 이렇게 있다가 세립토 쪽으로 오면 여러분들 10몇 퍼센트 거의 20% 육박하는 이런 지금까지도 이제 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조 단위 중량을 왜 증가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굵은 입자가 지금 어떻게 돼요? 잔입자를 만약에 여기 있다가 이상적으로 빡빡이 간극이 하나도 없이 모아놓은 게 이게 굵은 입자잖아요. 이미 얘는 어떻게 해요? 이 잔입자를 모아서 다져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조 단위 중량은 더 큰 건조 단위 중량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는 다짐 에너지에 대한 영향, 입자 크기에 대한 영향이 같은 형태로 이제 띄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기사 시험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언급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다짐 효과 중 맞는 것은 또 틀린 것을 해놓고 다짐 에너지가 커지면 OMC는 지금 증가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2번 최저 흑입자의 크기가 커지면 최대 건조 단위 중량은 감소한다. 하여튼 예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전체적인 거는 이런 형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다짐 시험에서 이제 시험 장비의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다짐 실험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보면 두 가지 다짐 시험이 있어요. 표준 다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 다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짐 시험의 방법을 A, B, C, D 이러면서 A, B, C, D, E 다짐, A 다짐, B 다짐 쭉 해서 E 다짐까지 매겨놨고요. A, B 다짐은 표준 다짐이고 C, D, E 다짐은 수정 다짐. 자, 여기에 지금 표준 다짐하고 수정 다짐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다짐 에너지입니다. A, B 다짐은 다짐 에너지가 5점 얼마 뭐 단위에서 자, 이쪽은 지금 25 어쩐 정도 이렇게 가는 거 실험할 때 그러면 봐요. 이거는 다짐 에너지가 거의 한 5배 정도 큰 다짐 에너지를 쓴 거예요. 여기는 다짐 에너지를 작게 쓴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다짐 장비, 다짐 롤러의 무게, 횟수, 무게 자체가 큰 대형의 다짐 장비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다지는데 많은 큰 에너지를 가지고 다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요 정도의 다짐 에너지를 가지고 다짐하는 장비나 모두 현장 조건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횟수를 늘려서 다져서 오는 이 효과는 작기 때문에 무게가 작으면 다짐 에너지도 덩달아서 좀 줄어드는 이 상황이 보편적이었다가 장비가 대형이 되면서 지금 다짐 롤러 무게가 이제 커지면서 다짐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게 더 보편적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옛날에 그 시절을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이런 작은 다짐 에너지를 갖고 쓰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표준 다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뭔가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붙였냐면 수정 다짐하고 붙여요. 지금 만약에 제가 쓰이는 거의 것 그리고 현업에서 쓰는 거의 보편성을 따진다면 이 수정 다짐이 보편적인 저라면 이렇게 이름 붙여요. 이게 표준 다짐, 이건 간이 다짐 이렇게 이름 붙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태생적으로 뭐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게 표준 다짐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다짐 에너지가 작았을 때 이런 거고요. 자, 그런데 자, 이 표준 다짐이 아직도 쓰는 건 뭐냐면 이런 다짐을 그러니까 이 아주 잘 다지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물론 잘 다져서 하면은 당연히 좋은데 딱히 그렇게 이 다짐도를 많이 주는 그러니까 아주 흙이 아주 조밀한 상태까지 꼭 가야 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흙 구조물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게 잘 다진 것보다는 단면을 규모 있게 형성하는 게 중요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제방 이런 게 여러분들 흙이 이렇게 제방이 있는데 물이 흘러가는 게 제방이죠. 이거는 잘 다져진 작은 제방 이런 거보다는요. 맷집이라 그래야 되나? 단면 규모가 큰 느슨하게 좀 돼 있더라도 이런 제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전체적인 물의 흐름 침투면에서.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건 나중에 투수 문제랑 좀 따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아주 강하게 다질 필요성이 작잖아요. 어차피 이 단면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럼 다짐 에너지를 일부러 키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 표준 다짐을 지금 그 에너지로 다진다. 이 정도가 가성비가 좋다 이런 얘기고요. 힘을 많이 받아야 되는 층층층이 다져야 되는 이런 구조물 도로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수정 다짐을 행한다 이러고요. 자, 여기에 다짐 횟수 몰드 사이즈는 지금 어떤 최대 입자를 어떤 크기까지 할 거냐에 따라서 주로 이제 좀 변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몰드 사이즈를 큰 거는 입자 큰 거, 몰드 사이즈가 작은 거는 입자가 작은 거 다질 때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들 우리 집안조사 실습하실 때 다짐 실험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짐하시면서 흙을 다져 놓는다면은 와 얼마나 이게 생각보다 흙이 정말 딱딱하구나 하는 것도 한번 체험을 하시고 생각보다는 그리고 또 다짐이 지금 어떤 다짐 에너지가 어느 정도 가해지느냐 하는 것도 한번 몸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짐 시공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요 그림은 지금 뭐냐면요, 다짐 에너지하고 다짐 하중에 대한 영향을 이제 비교해서 그려본 겁니다.
자, 지금 이 깊이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다짐 하중이 일정한 상태에서 다짐의 횟수, 그러니까 롤러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이 롤러에 무게가 있고요. 롤러가 왔다 갔다 이제 반복 횟수를 합니다. 자, 요 두 개가 무게가 어떤 무게가 몇 번만큼 반복을 하면 결국 다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무작정 키우는 거는 항상 좋은 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짐 롤러가 한 번 싹 지나가면, 여기서 지나가면 다짐이 싹 이만큼이 이렇게 돼요. 이만큼이 돼요. 두 번 지나가면 다짐이 더 잘 돼요. 이만큼이. 세 번 지나가면 더 잘 돼요. 네 번 지나가면 더 잘 돼요. 다섯 번 지나가면 조금 돼요. 그런데 이제 더 잘 되는 정도가 어떻게 점점점 줄어요. 나중에는 만약에 100만 번, 100만 번, 100만 두 번, 그러면 충분히 다져진 다음에는 더 다져진 정도가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짐의 횟수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성비가 좋은 데를 우리가 맞춰놔야 되는 거고, 그거를 이미 맞춰놓은 게 지금 뭐냐면, 현장에 쓰는 다짐 에너지를 맞춰놓은 게, 우리가 다짐 실험에서 다짐 에너지를 맞춰놓은 거예요. 두 가지 패턴을 표준 다짐과 수정 다짐에서 맞춰놓은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볼 거는 또 뭐냐면, 자, 지금 다짐이 되는데요. 표면은 뭐 일부 이게 다졌다 올라오는 것 때문에 불규칙성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고요. 자, 다짐이 먹기를 어떻게 돼요? 깊이가 깊어지면 다짐이 되느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다짐이 먹는 속칭 다짐발이 작용하는 깊이는 어느 정도 깊이가 되려면 다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봅시다. 자, 흙이 있는데 다짐 롤러가 지나가요. 자, 여기 이러고 있어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느냐? 거의 없다. 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은 아주 그냥 느슨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자, 이게 실떡처럼 층층층이 쌓아가는데요. 하나를 이만큼을 놓고 다짐 롤러가 지나갔어요. 이만큼을 쌓아놓고 다짐이 되기를 이 윗부분은 다짐이 되는데 밑에 부분은 다짐이 하나도 안 돼요. 다음 층 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역시 다짐이 여기 되고 밑에 부분은 하나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부분은 잘 다져졌어요. 다짐이 올라가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다짐이 안 됐어요. 여기는 다짐이 잘 됐어요. 다짐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다짐이 불량한 구간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시공이 돼서는 곤란하니 이렇게 시공이 돼서 곤란하니 지금 이제 어떻게 지금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지금 균일하게 다짐이 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층을 쌓을 때 이렇게 깊게 안 쌓아요. 자, 요만큼을 쌓아요. 그러면 요만큼 다짐이 됐어요. 여긴 다짐이 안 됐죠. 다음 층을 쌓을 때 이렇게 쌓아요. 자, 이만큼 됐죠. 밑에는 안 돼요. 뭐 밑에는 이미 다져놨잖아요. 그죠? 얘는 추가적으로 안 다져도 이렇게 다져 있는 거예요. 다음 층을 쌓습니다. 자, 요만큼 다지는데 여기 다지면 안 되는데 이미 여기 다져놨잖아요. 그럼 다져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의 다 이제 잘 다져진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층에 시루딱을 쌓을 때처럼 한 층씩 다지는 두께를 우리가 한 층 다짐 두께 리프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두께를 지나치게 두껍게 하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표면은 다져질지 모르지만 밑은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20cm 정도마다 이제 올립니다. 뭐 조금 다짐 화중을 키우면 얘를 좀 더 키워서 25cm, 30cm 뭐 이렇게 또 지금 하는 이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자, 요 옆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하중을 키운 거예요. 지금 여기에 롤러가 가는데 여기는 요런 롤러가 갔다고 치면요. 여기는 요런 롤러가 있고 이런 대형의 롤러가 있어요. 자, 여기에 W가 있고요. 이 W가 월등히 큰 이런 하중을 키운 거예요. 하중이 커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 다짐이 더 잘 되는데 또 하나 변화 상황은 뭐가 있냐면 이 다짐이 미치는 지금 영향 범위가 더 깊은 깊이까지 진행을 돼요. 지금 아까는 이 정도 다짐이 미치는 다짐도가 이거라면 자, 요 정도 깊이까지 내가 다짐의 유효 범위라고 했다면 하중을 키우면 다짐의 유효 범위가 이렇게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깊은 깊이까지 다지고 싶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롤러의 하중을 다짐 횟수를 키워서 될 얘기가 아니고 롤러의 하중을 키워서 다져야 지금 깊은 깊이까지
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통상적으로 한 20cm 정도까지 우리가 한 층의 마무리 두께를 한다고 치면 30cm, 40cm까지를 다짐 층 두께를 두꺼워서 시공의 효율성을 확보한다고 치면 이럴 때는 다짐 롤러를 아주 대형의 다짐 롤러를 써서 무게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층층층이 쌓는 게 아니고요. 원지반이 느슨해요. 이거를 다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층씩 올라갈 때 얼마씩 이렇게 올라갈 거냐, 조금 이렇게 올라갈 거냐는 지금 요 두께를 이렇게 조정하는 거는 다짐 롤러의 무게를 조정해서 일부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있던 이 집안이 느슨한데 이거를 다짐을 하고 싶어요. 여기 롤러가 지나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위에는 다짐이 되는데 밑에는 허당이잖아요. 얘를 더 밑에까지 다니는 방법은 롤러를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래도 이 밑에 들어가는 건 한계점을 가져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동다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중을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요. 원지반이 있으면 여기에 하중추에 무거운 무게를 쭉 들었다가 낙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쾅 하고 떨어지죠. 이 무거운 추가. 그래서 집안을 쾅 치면서 어떻게 돼요? 상당히 큰 하중이 작용하면서 롤러에서 여기까지 닿을 때는 꿍 하면서 아주 깊은 깊이까지 우웅 하면서 다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동다짐이라고 얘기하고 요 부분을 뭐 세속으로 치환하면 우리가 동치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런 동다짐 현장에 가보시면 상당히 유압적입니다. 떨어질 때 이 여 멀리 이렇게 서 있어도 쿵 떨어지는 진동이 느껴져요. 오 하면서 집안을 전체적으로 다지는 이런 겁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이거는 여러분들 시공학 시간에 다음에 조사해 보시고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뭐다 하는 게 이제 나올 겁니다.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다짐 장비, 롤러의 종류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거고요. 다짐 기계, 충격식, 진동식 있다 이런 거고. 자, 롤러의 종류도 로드 롤러, 지금 마카담, 텐덤. 이 로드 롤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막에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면을 매끄럽게 정령하는 목적을 일단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마무리할 때 굉장히 좋죠. 그래서 마카담, 바퀴. 이거는 여러분 시공실 마카담 바퀴 3개 달린 거, 텐덤 바퀴 2개 롤러 있는 거, 타이어 롤러는 바퀴가 이렇게 어떻게 그래야 되나? 바퀴 타이어가 쫙 연관된 거. 접잡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다짐은 굉장히 잘 먹는데 표면 마무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자, 이 템핑 롤러는 보면 무슨 풋 발이죠. 그래서 이 롤러가 있는데 이렇게 매끄러운 게나 여기다가 발을 돌기를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요 발 모양이 지금 양의 발 모양이냐, 뭐 어떤 뭐 무슨 발 모양이냐, 뭐 이런 거예요. 10풋 그러면 양발 모양이네. 뭐 양종 롤러 이렇게도 부를 수 있는. 자, 발로 꿍꿍꿍꿍꿍 다니면 잘 다져지는 게 있죠. 점성이 있는 흙에서는. 바이브레이팅 롤러는 드르르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롤러가 있으면 얘가 진동을 가는 거예요. 다다다다 떨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도 이런 데서 굉장히 잘 다져지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시공학 시간에 좀 더 한번 살펴보기 바라시고요. 일단은 노트에 일단은 포함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짐 기계 이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짐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잘 다져졌느냐, 안 다져졌느냐는 무엇을 평가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간마디 가지고를 평가를 하는데, 이 간마디가 얼마나 하는 거는 종류의 흙 종류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흙을 가지고 이 다짐 에너지 하에서 최대한 다질 수 있는 게 간마디 맥시멈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흙에서, 특정한 흙에서 간마디 맥시멈에 비해서 어디까지 간마디를 확보했느냐, 어디까지 조밀성을 확보했느냐를 지금 다음 수식처럼 써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짐도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인 렐레티브예요. 이 흙에 대해서 이것뿐에 이거예요. 그래서 간마디 맥시멈 실험실 쓴 거는 얘는
다짐 시험에서 나온 거고요. 현장에서 간마디, 다진 다음에 현장에서 간마디가 도대체 어디까지 다졌냐를 지금 백분율로 나타낸 걸 우리가 다짐도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조금 엄밀하게 다진다 그러면 95% 이상, 아주 엄밀하면 98% 이상 다짐도를 요구하는 경우 있고요. 뭐 90% 이상이면 적당히 다진 거고요. 여러분들 다짐도가 한 60, 70% 이거는 거의 뭐 무다짐 상태에 육박하는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다짐도는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다짐 시험에서 나오는 최대 건조 단위량과 현장의 건조 단위 중요한데, 자, 이 다짐도를 결정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현장의 건조 단위 중량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이래요. 그래서 그 방법들이 다음처럼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전에 여러분들 흑의 삼상관계 간마디 하면서 미리 했었습니다. 자, 모래취환법이라는 게 있고요. 고분막법, 방막방법, 방사동일 아라이법이 있는데, 자, 지금 이 방법의 핵심적인 거는 이거예요. 자, 이 구덩이를 파던 뭘 하던요. 자, 여기에 흙이 있어요. 자, 파내서 WS, WW 파내고요. 여기에 있는 바짝 말려서 WS 측정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거예요. 함수비 결정되고요. 지금 이 흙 무게든 뭐든 다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감마 T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돼요? 부피분의 WS 더하기 WW인데 무게를 측정하는 거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이 파낸 거에 부피를 측정하는 게 굉장히 까탈스러운 거예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피가 측정해서 감마 T가 나오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감마 D는 1 더하기 함수 2분의 감마 T에서 지금 아까 이 다짐도에서 봤던 감마 D 필드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감마 D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부피를 측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구덩이를 모래로 취환해 보는 거예요. 모래로 단위 중량을 알고 있는 감마 샌드를 알고 있는 모래로 취환을 해서 이 부피를 측정하는 게 모래 취환법이고요. 이럴 때 지금 취환되면서 이 모래 단위 중량 변화가 거의 없는 모래를 쓴다 그랬죠. 우리 표준사. 뭐 표준사지만 사실은 이런 이 감마 D의 변화가 거의 없으려면 어떤 모래는 아주 극단적인 푸어 그레이드의 샌드를 쓴다 이런 얘기겠고요. 자, 고문막법은 지금 뭐냐면 여기다가 고문막을 씌우는 거예요. 얇은 멤브레인을 씌워서 이렇게 물을 채우는 거예요. 물량은 잴 수 있잖아요. 자, 고문막을 씌우고 물이 이만큼, 뭐 부피를 달 필요 없죠. 물이 뭐 한 주전자의 무게가 얼마 물인데 물 붓고 났더니 무게가 얼마 줄었다 그러면 여기 부피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지금 고무막법이고요. 자, 방막관법은 이 흙에 여기다가 아주 얇은 방막에 띈 월에 튜브를 관을 꽂아. 그러면 흙이 이 안에 들어가겠죠. 이거를 갖고 와서 자, 이런 튜브 안에 흙이 들어있는 거를 갖고 와서 어떻게 돼요? 얘를 커팅합니다. 요 길이, 요 직경, 그럼 어떻게 돼요? 길이 직경 알면 요거야? 부피 알죠? 그죠? 이게 왜냐면 기하적으로 딱 정해진 모양이니까. 그리고 무게 요 안에 있는 거 무게 재면 역시 나머지 게임은 끝납니다. 이게 지금 방막간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다짐을 관리할 때 쓰는 거는 우리가 모래취환법 표면을 쓰고요. 이런 방막간법은 이게 점토, 뭐 이런 현장 집안에 지금 우리가 이 단위 중량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이 깊은 깊이에 우리가 보링을 해 나가면서 이런 시료를 채취하면 이런 방법도 이제 쓰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요, 이런 거예요. 다짐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는 다짐도가 잘 됐다, 안 됐다는 물론 평가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짐해서 목표로 하는 게 있어요. 강도가 얼마 이상이 되고 변형 특성이 어느 정도로 떨어져야겠다. 또는 투수 개수는 어때야겠다는 거죠. 자, 이거를 강도와 변형 특성, 투수 특성을 평가하는 시험법이 다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실험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현장 품질 관리 목적에서 늘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보조적으로 우리가 다짐도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거를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구조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다짐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추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처럼 현장에서 요구하는 강도 얼마 이상, 변형성, 투숙에서 얼마 이상을 품질 관리에 쓰기도 합니다. 그게 더 우선하는 건데 어쨌든 이 다짐도라는 거를 쓴다 이런 거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다짐도는 다짐곡선이 나올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다짐곡선이 형성이 안 되는 지금 흙, 특히 모래 이런 경우에는 뭘 쓰느냐? 우리가 옛날에 한번 했죠. 상대 밀도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다짐이 되는 정도를 평가를 한다. 그래서 다짐도가 아니라 그럴 땐 상대 밀도를 쓴다는 얘기를